우리 파이널 커리큘럼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떤 시험지를 만나더라도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수능 생명과학 가르치는 홍준용입니다. 글쎄요, 저는 강의하고 콘텐츠 만들면서 바쁜 일상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파이널 콘텐츠 만들고 있거든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요새는 진짜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것 같아요. 뭐 주말, 평일 가릴 거 없이 계속해서 일만 하는 게 아무래도 일의 종류가 많잖아요. 현장 강의도 해야 되고 인강 촬영도 해야 되고 사실 컨텐츠와 커리큘럼의 기획, 제작 단계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요일마다 업무 종류만 다를 뿐이지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수험생 할 때만큼 바쁜 날이 다시 안 올 줄 알았는데 인강 촬영 시작하고 나서는 그때보다 더 바쁜 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쌤 일상이랄 게 진짜 별거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강의 준비, 교재 준비가 차지하다 보니까 아마 예상하시는 것보다 되게 뭔가 이 일과 관련된 이제 그런 일상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카메라 속에서만 만날 수 있다 보니까 쌤 일상이나 그런 것들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준비했습니다. 쌤 근황, 일상, 그리고 어떻게 업무 준비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 영상에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 수능 과탐 같은 경우는 커리큘럼이 정형화가 되어 있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구나 이제 수능 공부를 할 때는 이 개념으로 출발을 하고요. 그리고 기출문제집, 그리고 필요하다면 스킬 강좌, 하반기에는 엔제, 그리고 우리가 파이널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커리큘럼이 따라오는 건데 이제 꼭 그런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게 최선의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의 상반기의 대표 커리큘럼인 태겐스 같은 경우도 이 과감한 시도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 기출문제집보다 더 먼저 이 우선시해서 조금 더 어렵고 깊은 내용들을 다룬 후에 기출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흐름이니까요. 파이널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과탐 파이널을 생각하면 이 많은 수의 이 실전 모의고사, 많은 양의 실무를 통해서 소위 실무 돌리기를 하다가 수능장에 가는 건데 이제 그것만으로 완성되는 게 수능 공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파이널 커리큘럼에 담았습니다. 사실은 파이널 교재가 할 게 정말 많습니다. 우리 이 커리큘럼이 한편의 영화라고 한다면 이 강사는요, 저는요, 이 배우이기도 하면서 영화 감독이기도 하면서 각본가이기도 하면서 해야 하는 게 정말 많거든요. 특히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이 수능 직전에 만나게 되는 문제들이다 보니까 이 문제 하나하나의 퀄리티나 이 정갈한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챙기기 위해서 지금은 계속해서 이제 문제를 만들고 있는 시점이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마주쳤을 때는 이미 뭔가 나와 있을 거예요. 정갈한 교재가 나와 있겠지만은 지금은 사실은 한창 제작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번 파이널 커리큘럼은 크게는 두 갈래로 구성을 했어요. 이 과탐의 파이널이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죠. 실전 모의고사, 이 블리츠 커리큘럼도 출간합니다. 사실 블리츠 모의고사는 시즌 0 때부터 출간을 했어요. 이 5월 달부터 계속해서 출간을 하고 있었고요. 이번 파이널 때 출간하는 시즌은 시즌 3와 시즌 4를 출간을 합니다. 다른 시즌보다 더욱더 이 수능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이 9월 모의고사를 본 이후 시점에 출간을 하기 때문에 올해 6월과 9월의 트렌드를 더욱더 반영할 수가 있을 거고요. 전 시즌보다 더 정갈하고 수능에 가까운 형태의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커리큘럼은 ICL입니다. ICL은 이 파이널을 보조하는 이 사이드킥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컨셉인데요. 이 ICL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이 렌즈 삽입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시겠지만은 이 시즌 1부터 해서 이 렌즈와 관련된 커리큘럼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프리즘, 서클, 컨택트 전부 다 우리 렌즈라고 하는 큰 갈래로 묶이는 커리큘럼인데 그러한 렌즈 삽입술이니까요. 여러분들 몸에, 기억에 박아 넣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능 공부를 할 때 이 수능 기출문제를 제외한 다른 문제들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잖아요. 이 수능장에서는 새로운 문제를 만날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들이 필요한 건데요. 이 좋은 문제가 충족해야 할 자질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이 주요한 개념이, 묻고자 하는 개념이 이 교육과정상 교과서에서 중요한 개념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중요한 개념을 묻고자 할 때 숨겨놓는 방식이, 그것을 가려놓는 방식이
이 기출이 사용하는 이 정갈하고 정형화된 표현이어야 합니다. 좋은 문제들이라고 한다면 이 기출이 사용하는 표현들을 적절히 섞어서 저는 기출 문제의 해체와 재조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어떤 수능과 어떤 수능의 조건들을 해체하고 그것들을 재조합해서 평가원의 언어로 만들 수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좋은 문제의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본 베이스는 기출 문항의 구조겠죠. 이게 아무래도 문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기존 기출과 아예 동떨어진 문항은 좋은 문항이 될 수가 없거든요. 쌤은 기본적으로 문제를 만들 때 거의 대부분 연구실이나 집에서 만들어요. 가끔 가다가 카페,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이제 문제 만들어 봐야겠다고 만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를 만들 때는 엔제 문제는요, 실모든 기출 변형 문제집이든 상관없어요. 전부 다 어떤 게 필요하냐면 기출 문항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강사가 만드는 문제가 좋은 문제가 되는 게요, 강사들은 기본적으로 물론 모든 강사가 똑같진 않겠습니다만 문제를 다 외우고 있어요. 예를 들어 쌤은요, 어떤 문제를 딱 보여주고 이 문제가 어떤 문제야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몇 학년도 몇 월 모의고사 몇 번 문제야가 바로바로 튀어나와요. 다 외우고 있거든요. 근데 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문제를 내고 싶을 때 특정 문항의 구조를 뺏어오는 거고요. 쌤은 기본적으로 문항 구조를 보는 눈이 뛰어납니다. 그걸 보는 머리가 좋은 편이라서 거시적인 구조를 잘 봐요. 이제 기출 변형 문제집과 엔제와 실무에 좀 차이점이 있다, 만들 차이점이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특정 기출 문항의 구조와 표현을 따와야 하고요. 거기다가 쌤 아이디어를 몇 방울 섞을 건지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출 조건의 해체와 재조합으로만 문제를 만든다고 하면은 기출 변형 문제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쌤의 아이디어를 한 방울 섞으면은 실전 모의고사용 좀 정갈하지만 약간 생소한 문제가 되는 거고, 쌤의 아이디어를 막 2방울, 3방울, 4방울 섞으면 엔제나 신유형 용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만들고, 이 모든 문제에 공통점이 있다면 아주 중요하다고 쌤이 생각하는 이 평가원 기출 문제의 구조와 표현과 이 조건 구성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겠죠. 지금 드는 생각은 딱 하나예요. 이전 커리큘럼도 그렇고요, 파이널은 더더욱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마음뿐입니다. 글쎄요, 이런 컨텐츠와 커리큘럼 그리고 강의들이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과 조금 더 멀리 보자면은 인생 전반에도 약간이나마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이널 커리큘럼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대응 가능성 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올 수능 어떨 것 같으세요? 어려울 것 같아요? 1등급 컷은 어떨까요? 어렵다면 어떤 문제가 어려울 것 같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확실히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2026학년도의 수능 생명과학은 무엇이 어려울지 모르며 어떤 느낌의 시험지가 나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가장 필요한 역량 중에 하나는 어떤 시험지를 만나더라도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우리가 최악, 가장 우리가 저점이라고 표현하죠. 가장 힘든 시험지를 피해가기 위해서는 어떤 느낌의 시험지가 나오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의 블리츠 모의고사에서 지향하는 이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 ICL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이 기출 분석과 기출의 구조 파악이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서 어떤 수능 시험지를 만나더라도 대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 게 쌤 파이널 커리큘럼의 목적입니다. 쌤 생각에는요, 모든 게 완벽한 파이널은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온 학생이더라도 모든 게 완벽한 상태에서 파이널에 들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이럴 수도 있죠. 난 기출 분석이 안 돼 있는데 파이널 들어가도 괜찮을까? 누군가 이럴 수도 있어요. 난 특정 유형이 약한데 파이널 공부 들어가도 괜찮을까? 다들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는 채로 출발을 해야겠지만은 이 파이널 공부의 특성상 우리 누구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다들 부족한 상태에서 뭔가 힘든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파이널 커리큘럼은 단순히 공부를 완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채워가지 못했던 공부, 적재적소에 채워가지 못했던 공부들도 이 ICL과 블리츠를 통해서 적절히 채워가면서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부족함을 안고 가더라도 이 수능날 전까지 이 완벽한 공부를 완성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 파이널 잘 탑승하셔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 봤을 때 기억하세요? 우리가 처음 본 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쌤이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아마 함께 위로 가자는 말씀 함께 했을 건데요. 어떻게 많이 위로 오셨나요? 우리 수능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부터 열심히 달려서요, 수능날에도 함께 위로 갑시다.